부동산을 잘 아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양도라 하는 것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을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등의 행위를 통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 대가로 금전을 수령하는 것 외에도 채무가 소멸하는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이게 말로는 쉬운데 사실상 그 개념이 넓고 복잡하므로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는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경매, 공매 등입니다. 매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로 매매 계약을 통해서 자산을 양도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요. 교환은 그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을 서로 이전하는 문물 교환과 같은 것입니다. 현물 출자는 부동산 등 금전 이외의 것으로 법인 또는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것이고요. 대물 변제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갚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부 증여는 가족 간의 증여에 주로 쓰이는 방법인데요. 자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하게 됩니다. 경매와 공매의 경우도 양도로 보게 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환지, 처분, 보류지 충당, 양도 담보, 공유물 분할, 소유권 환원, 그 밖에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 등 다양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양도가 어떤 부분인지만 정확하게 알면 양도소득세를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양도가 발생할 때 내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열거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해서 비반복적이고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되는 그런 국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전 검토와 분석을 해야만 처분해야 하고, 또한 처분 시에 반드시 자진 신고 납부해야만 하니까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의 개념을 파악을 했으면 납세자와 납세지, 과세 대상 등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지는데 이 부분은 매우 민감한 부분으로 그 판정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에 대하여 납세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에 소지한 자산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같은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하고 80% 한도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비거주자는 거주자 이외의 자, 즉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개인입니다. 이때 유념해야 할 것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파악하는데 국적이 기준이 아니고 주소 또는 거소의 유무가 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도세의 납세지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이 됩니다. 거주자의 납세지는 통상 주소지이므로 거주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 시점의 주소지와 신고 결정 경정 시점에서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신고 결정 경정 시점의 주소지에 납세를 해야 됩니다. 단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에 소재지를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열거주의한 세금이므로 자산을 양도하여 이익을 본 경우라도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도소득세법상 부동산과 관련되어 열거된 자산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토지와 건물입니다. 토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건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미등기 부동산 및 무허가 건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해 분양권, 입주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토지 상환 채권 등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법인도 양도소득세 내는 거는 알고 계시나요?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부동산 임대 법인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법인세율이 소득세율에 비해 낮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서 그 절세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2020년 6.17 대책으로 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이번 대책에서 혜택이 폐지되거나 추가 세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양도세 측면에서 추가 세율 인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니 현재의 상태에서 법인과 개인의 세금 차이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이제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세목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로 구분이 됩니다. 양도시의 계산식이나 필요경비 세율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점과 단점을 간단히 말씀드린다 그러면 법인에 있어서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있고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 등으로 소득 분산 절세 효과가 있고 다주택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필요 경비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 취득 시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 법인 설립 절차가 복잡하며 세후 소득에 대한 자금 유출이 제한이 있습니다. 회계 투명성과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하고요.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에는 10% 추가 과세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없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도 없습니다. 반면 개인의 양도소득세는 장점은 세후 소득에 대한 자유로운 출금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사업장 운영이 자유롭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단점은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누진세율이라서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성세 사업자의 경우 세무 검증을 강화하고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 중과세, 자본적 지출 양도비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의 표에서 보면은 현재 상태로는 법인과 개인을 비교할 경우 법인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소득세를 뗀 나머지는 개인의 소유가 되지만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를 뗀 나머지가 법인의 소유이므로 이를 다시 개인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근로소득, 배당소득, 사회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되는 즉 이중과세의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법인도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가 10% 추가 과세되고 내년부터는 20%가 되는 것은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즉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소득 과세 표준의 양도세율을 곱한 겁니다. 그런데 과세 표준을 구하는 방법이 좀 복잡하고 세율이 누진세율이다 보니 더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거기다가 정책적인 부분이 복잡하게 가미되면서 양도소득세 계산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저도 개념과 원리적인 부분만 설명을 하니 여러분은 실제 양도소득세 계산은 세무사에게 검증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은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을 표시를 했는데요.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인 250만 원을 빼면 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것이 양도가액에서 즉 실제 매도한 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차감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 토지 및 건물에 적용을 해주는데 중과세 적용 대상인 부동산과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를 하게 됩니다. 각 보유 연도별 공제율은 뭐 따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 차익에서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통해 산출된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세율을 한번 표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양도세율에 관한 표입니다. 양도세율은 일반세율과 비례세율, 중과세율로 구분이 되고 일반세율은 1200만원 이하부터 해서 5억원 초과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어서 6%, 15%, 24%, 35%, 38%, 40% 그리고 5억원 초과시에 최고 42%까지 적용이 되게 되며 그에 따른 누진 공제액이 각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례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시에 50%, 주택은 40%가 되게 되고요. 2년 미만 보유 경우에 40%, 주택은 일반 세율을 적용을 하고 미등기 양도 70%에 조정 대상 지역 분양권 양도 50% 적용되는 부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중과세율입니다. 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일반 세율에 10% 중과하는 거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1세대 2주택 조정지역 내에 해당되긴 하지만 1세대 2주택의 경우 일반 세율의 10%를 가중하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20%를 가중하는 중과세율이 있고 특히나 2020년 7월 10일 대책으로 인해서 2주택인 경우에 이제는 중과세율이 20%,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3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면 세금 내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2019년 12월 16일 1216 대책으로 인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변경이 됐는데요. 현재 사항하고 이 변경된 대책하고 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 양도소득세 계산을 함에 있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및 건물에 한해 적용을 하게 되고 특히나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대단히 높습니다. 뭐 원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즉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이면 실제 주거용인이 장기 보유하면 배려를 해준다는 의미죠. 그런데 유념하실 것은 지난번 2019년 12월 16일 대책에 의하면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거주기간도 요건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연 단위로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의 형식으로 구분 변경한 것이죠. 그리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를 할지라도 미등기 양도자산,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및 1세대 3주택 이상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니까 이 또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양도소득세는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오랜 기간 형성된 가치의 증가분을 일시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그 성격과 금액의 크기를 고려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세원을 조기 확보하면서 납세자에게는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예정신고 납부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설사 양도 차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기한 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관할 세무서에서 예정신고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은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한 연도의 다음 연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린다면, 수개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연도를 달리해서 분산 양도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한 해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양도하면 각자의 양도 차익을 합산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양도세율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내게 되겠죠. 그리고 또 사소한 거긴 하지만, 양도소득 기본공제 개인당 으로 1년에 250만 원이니까 이것도 뭐 손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두 개의 주택을 양도를 했는데 하나는 손해를 보고 하나는 이익을 봤다면, 이런 경우에는 같은 해에 양도하여서 하는 것으로 합산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제대로 못하면 가산세가 붙는 부분에서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액을 미달되게 신고할 경우에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금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곱해서 징수하게 됩니다. 가산세율은 부당한 무신고 및 과소신고 40%, 단순 무신고 20%, 단순 과소신고 10%이며,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확정신고 자진 납부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 금액보다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이자율을 참작하여 정한 비율, 현재는 0.025%입니다. 이것을 곱한 금액을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이 가산세에 대해서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돈이 없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위에 표에 보시다시피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에 무신고에 해당되어 2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가 1천만 원이라서 돈이 없어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200만 원의 가산세가 붙는다는 겁니다. 물론 부당한 행위로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400만 원이 되겠죠. 둘째는 혹시라도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못했어도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신고를 해야 가산세에 대한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는 50%, 1개월 초과 60% 이내에는 20% 감면이 됩니다. 또한 신고를 잘못해서 과소신고를 했다면 이 또한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를 해야 감면을 해줍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면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면 20% 감면, 1년 초과 2년 이내면 10%가 감면이 됩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데, 또 실제 납부는 더 많은 금액을 하게 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함께 따라오는 세금이 있기 때문이죠. 즉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지방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10%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양도세를 낼 돈을 준비할 때 그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도 같이 준비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감면받은 세금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아셔야 됩니다. 그냥 공짜는 없는 법이죠. 이 농특세 신고 납부에 관한 절차는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하게 되면 됩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게 되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실질적으로 별로 차익이 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애써 얻은 수익을 세금으로 다 내게 되면 죽 써서 남 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이상은 부자라빠의 부동산 길라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